CNEL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정형외과 원장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오십견입니다. 네, 오십견. 50대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별명처럼 붙은 병명인데요. 외래에서 진료하다 보면은 꼭 50대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30대, 40대, 심지어는 20대 후반 환자분들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나이대에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찾아오고 해서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흔히 말하는 오십견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진단 내리면서 오십견입니다 하면은 제가요? 제가 아직 나이가 40인데요 이러면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십견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의학적으로 좀 더 명확한 표현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 관절 주머니가 있는데요. 아직 의학적으로는 원인 불명인데 이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오그라들다 보니까 이 염증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관절낭이 오그라들면서 어깨를 꽉 잡아버리다 보니까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병이 바로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십견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의학적으로는 원인 불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 잘 많이 나타나는 걸 거고요. 한 가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에서는 일반인들보다 오십견 발생 비율이 더 높고 양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을 뿐더러 치료 기간도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뇨나 이런 것들이 50대 이상 나이에서 많이 나타나는 병이다 보니까 오십견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십견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어깨 통증입니다. 어깨 통증인데 어딘지 이렇게 명확하게 모르는 이 어깨 주변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고 계시고요. 초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팔을 좀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움직이는데 좀 큰 문제가 없으신데 나중에 더 증상이 많이 진행된 분들은 팔을 들어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변을 보고 나서 뒤처리할 때 팔이 뒤로 잘 안 돌아간다거나 자켓을 입거나 높은 선반에 있는 그릇을 꺼내기가 힘들다거나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심한 야간통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는 게 오십견 증상 중 또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뭐 특정 성별이라던가 직업 또는 뭐 어깨 활용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생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에 뭐 야간통이 있다거나 팔을 많이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서로 그 증상들이 거의 다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병을 더 의심하고 그러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으면 병원으로 오셔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감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거는 있겠죠. 이제 오십견의 병을 진단한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병들이 다 아닌 거를 감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진단을 내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석회성 건염인 경우에도 어깨에 심한 통증, 야간통 그리고 관절 움직임 제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운동을 많이 하는 젊은 층에서도 이두근 힘줄염일 경우에는 야간통이라던가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라던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자가진단법으로만으로는 개인이 이제 진단하기는 어렵고 병원에 오셔서 의사의 이학적 검사랑 엑스레이 검사 또는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해보셔서 진단을 내리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우선 오십견은 생각보다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왜 이렇게 뭐 몇 주 됐는데 이렇게 빨리 안 나지 이런 조바심 내기보다는 의사 선생님과 같이 협력하에 같이 긴 시간을 두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막 쪽에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약을 복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진통소염제 약을 복용하는데요. 진통소염제 약으로 통증도 줄여주지만은 소염작용으로 인해서 어깨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초음파를 보면서 어깨 쪽에다가 주사를 놓습니다. 이때 주사에는 스테로이드랑 국소 마취제를 섞어가지고 어깨에 주사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의 역할은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 쪽에 있는 심한 염증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스테로이드가 맞으면 안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과하게 자주 남용하지만 않는다면은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이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에 적절한 간격을 가지고 맞으면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스테로이드다 보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주사 후에 얼굴에 홍조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보통 3, 4일 정도 지나면은 다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약 복용과 주사를 맞은 다음에는 스트레칭 운동법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약과 주사는 완전한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스트레칭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넘어가게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사나 약 치료하면서 스트레칭을 아파도 참고 쭉 올려주고 당겨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6개월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관절경이라고 하는 어깨 쪽에 쓰는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수술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수술이라는 거는 결국은 모든 치료가 안 들었을 때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쓸 수 없듯이 모든 치료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수술하기보다는 약이랑 주사 치료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법을 먼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팔을 위로 쭉 올려주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오른팔이 50견일 경우에는 왼팔로 팔꿈치 쪽을 잡아주시고요. 위로 쭉 올려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올려주느냐?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못 올릴 정도까지 쭉 올려주신 다음에 거기서 10까지 세주세요. 그래서 10까지 세주신 다음에 천천히 팔을 잡은 상태로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때가 너무 확 내려가다 보면은 통증도 통증이지만 어깨를 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쭉 올려줬다가 천천히 내려주고 요거를 10번씩 반복해 주고요. 이게 첫 번째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쭉 당겨주고 이 상태에서 또 10까지 세워주시고 또 천천히 풀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번씩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머리 뒤로 깍지 껴주신 다음에 뒤로 이제 쭉 이렇게 눌러지도록 이렇게 밀어주시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씩 세고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치료가 다 됐어도 평상시에 좀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 운동할 때 얼마나 아파도 참고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맞습니다. 스트레칭 운동은 아파도 참고 해주시고요. 근력 운동은 안 아픈 범위 내에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냥 방치했다가는 어깨가 너무 굳어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어깨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애가 남는 상태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 어깨에 이상이 있거나 관절 운동 범위에 이상이 있다면은 꼭 병원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50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